오늘은 이제 이항합동식에 대해서 볼게요. 이항합동식. 합동식의 해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파악하는 건데 x의 n제곱은 a 이런 꼴에 대해서 p에 대해서 물론 이제 a와 p는 서로 소인 경우에 이러한 경우를 이제 이항합동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해가 어떤 경우에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밝혀내는 게 목적이에요. 물론 이제 p는 소수 값이야. 소수 p에 대해서 이러한 모양을 이제 어떤 경우에 해가 있다 없다를 밝히는 거예요. a는 사실은 p에 대해서 서로 소인 값이니까 이제 phi of p 이게 존재하니까 이것은 이제 p-1개가 있잖아요, 그죠? p-1개에 대한 그러한 a 값에 대해서 이런 a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해가 있다 없다를 이제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경우에 맨 첫 번째 경우에 a의 n의 x의 n제곱 더하기 블라블라해서 a의 1의 x 더하기 a 제로 이렇게 된 경우 물론 이제 a의 n은 p의 배수가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래야지 이제 n차가 될 거네요. 그래서 이러한 n차의 합동식, 그래서 n차 합동식 p에 대해서 n차 합동식의 해는 이제 몇 개 존재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n개 이하의 해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n개 이하, n개 이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수학적 기노법으로 증명하는데 n이 1차면 a1의 x 값 더하기 a0가 이제 0이 되는 P에 대해서 0이 되는 이제 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거.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인지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a1과 p의 최동역수가 a0를 나누는 경우, 그래서 해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고 또 해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해가 있으면 한 개, 해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파악해서 그래서 균합법으로 이제 n-1개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n개일 때도 이제 예를 들어서 가진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해를 가지면 한 개의 해를 가지면 n차가 이제 한 개의 해를 가져서 x가 이제 c1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c1 값을 만들어내면 fx 값을 x-c1 값으로 만들 수 있고 n-1차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합동식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면 얘가 n-1차니까 수학적 균합법에 의해서 얘는 n-1개 다시 해서 전체는 n개 이하 이렇게 해서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할 거. 합동식에 대해서 얘는 해를 몇 개 가진다고? n개 이하의 해를 가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n개 이하의 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얘는 이제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그래도 까먹지 말아야 할 내용이죠. 그다음에 x의 p 제곱이 p에 대해서 이렇게 보죠. 소수 p에 대해서 얘는 이제 해가 몇 개 있는지를 밝혀내는 거죠. 만약에 얘는 어떻죠? 얘는 어떤 a의 p 제곱은 얼마라고 알고 있어요? a라고 알고 있죠, 그죠? p에 대해서 a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a가 해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a가 해가 됐어. 만약에 다른 해가 있다면 c의 p 제곱은 또 a가 됐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a와 c는 이제 같은 거죠. 그래서 p에 대해서 같은 값이라서 얘는 해가 몇 개 있다. 얘는 해를 하나 가지는 거죠. a 하나 가지는 거예요. p가 소수일 때 그렇다는 거. 이렇게 하나씩 보죠. 다음 다시 x의 p 제곱이 x 이렇게 돼서 이제 얘는 p 차거든요. 소수 p에 대해서 p 차는 얘는 해를 몇 개 가지는가? 얘는 해를 몇 개 가지죠? 이미 이제 알고 있는 것은 이제 a와 p가 서로 A가
p가 소수이면 a의 p-1 제곱은 이제 1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a와 p에 대해서 얘가 소수이면 이렇게 될 거니까 얘를 만족하는 값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전체 형태에 대해서 이제 0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고 해서 p-1까지 총 몇 개가 존재해요? p개가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얘는 이제 p차인데 해가 딱 p개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정리가 돼요. x의 p-1 제곱은 얘가 1. 얘는 이제 몇 개 있어요? 얘는 딱 p-1개 있죠. 그래서 얘가 딱 해를 p-1개 가진다는 거예요. 어떠한 이항합동식에서 얘가 해를 몇 개 가진다는 것을 이제 어떻게 파악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p가 홀수인 소수의 이번에는 자 이제 홀수인 소수 p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자 이제 a와 p가 1이 됐어요. 그럴 때 x의 2분의 p-1 제곱이 이제 얘가 a가 됐어. 법피에 대해서 이렇게 이러한 방정식이 얘가 해가 존재한다요. 해가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해가 존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볼까요? 형태를 봐요. 홀수인 소수 p에 대해서 이러한 꼴에 해가 존재하는 경우를 봐. 얘가 해가 존재하면 그 모양은 어떤 모양이죠? 만약에 C라 할까요? C에 2분의 p-1 제곱의 값이 얘가 A가 된다는 말이잖아. 근데 이제 A와 P가 서로 소였거든요. A와 P가 서로 소니까 C와 P도 서로 소예요. 그래서 C와 P와도 서로 소이고 그래서 A를 제곱한 것은 C의 p-1 제곱과 같고 C는 P와 서로 소니까 얘가 1 되죠. 법 P에 대해서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됐어요. A의 제곱이 1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그래서 법 P에 대해서 이러한 꼴의 A가 되어야지 해가 존재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A가 플러스면 얘가 이러한 형태, 얘의 형태의 이항 합동식이 해를 가지기 위해서는 A가 법 P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값이네요.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이러한 형태가 돼요. 얘가 이러한 형태가 되면 이제 형태가 두 가지가 있겠지. x에 2분의 p-1 제곱이 이제 1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x의 2분의 p-1 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1 되는 경우가 있어요. 법 p에 대해서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p에 대해서 이제 서로 소인 그러한 c가 있잖아. p에 대해서 서로 소인 해가 누가 있어요? 1, 2, 3, 4 해서 쭉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의 해가 몇 개 있어요? 얘는 2분의 p-1개가 있죠. 여기 해도 몇 개? 2분의 p-1개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얘의 해가 몇 개니까 얘의 해는 p-1개가 딱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2분의 p-1개 이하, 얘도 2분의 p-1개 이하를 가지니까 두 개를 더해서 p-1개가 되니까 딱 공평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얘 인수분해하면 누구니까 얘가 x의 2분의 p-1 제곱 빼기 1, 다음에 x의 2분의 p 플러스 1 제곱 더하기 1이거든요. 그래서 이 식이 딱 p-1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각각이 딱 2분의 p-1개의 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해 몇 개라고? p-1개인데 얘 p-1개의 해는 전부 다 누구죠? 전부 다 1부터 p까지 값이야. 그래서 1부터 p까지 값이니까 그들 중에서는 이쪽에 해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이쪽에 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p에 대한 기하 이익률을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p에 대해서 기하 이익률을 조사하는데 그러면 x가 만약에 r 제곱을 할 때 대입을 해볼까요? 대입하면 얼마죠? r의 값에 대해서 p-1 값이 1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얘가 대입했을 때 r의 p-1 값이 이제 마이너스 1값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딱 반으로 나눠지는 거지. 그래서 전체에서 기하 인력의 안에는 해가 반반 나눠진다는 거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기하 인력의 안에서 해가 반반 나눠진다는 거. 그래서 얘의 모양과 얘의 모양의 이한 합동식에서 해가 존재하는 것. 이런 꼴의 해가 존재하는 것은 A가 얼마일 때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고 그때는 이렇다는 거야. 그래서 해가 반반의 형태가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이해가 될려나 모르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A와 P가 서로 소일 때 그리고 B는 홀수인 소수가 되었어요. 홀수인 소수 P에 대해서 보는 거야. 그럴 때 A의 2분의 P-1제곱이 만약에 1인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얘가 1인 경우가 있고 A의 2분의 P-1제곱이 얘가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있어요. P에 대해서죠. 그렇게 되면 얘이면 그때는 X제곱에 얘가 A가 되는 그러한 이항 합동식에서의 해가 존재하는 거고 얘는 이렇게 되면 이 값은 X제곱은 A가 되는 그러한 이렇게 되는 이것의 해가 얘는 해가 존재하는 거고 얘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얘를 보고 오일러 규준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위에 것만 잠깐 볼까요? 만약에 얘를 정리하면 어떤 모양이죠? 얘는 A의 제곱이 A가 이게 1이 되면 뭐라 그랬으니까 얘가 1이 되면 A 값이 R 제곱 해볼까요? 그래서 R은 이제 기하 인력의 안에서 들어가는 값이라면 R을 제곱해서 대입하면 R의 P-1 제곱은 1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하 인력의 안에 들어가면 R이 만약에 GP의 기하 인력의 안에 값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얘가 성립하잖아요. 그러니까 A가 이렇게 되면 이제 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A는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럼 대입하면 X제곱은 A의 값인데 A의 값이 누구니까 R 제곱이니까 X는 해를 몇 개 가져요? 플러스 마이너스 R 두 개를 가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 해가 여기서 다 가지니까 나머지는 여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이제 해를 가지지 않게 되죠. 얘가 몇 개를 가지니까 두 개를 가지니까 얘는 해가 당연히 없죠.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돼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법 P를 볼까요? 소수 P에 대해서 1, 2, 3, 4, 5, 6. 자, 법 P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면 A의 2분의 P-1, 7-1. 이 값은 A의 세제곱이에요. A 세제곱이 1 되는 해를 이제 보자고요. A의 세제곱이 1 되는 해는 누구냐? 어떻게 판단하죠? 얘는 X제곱에서 A 대신에 1 제곱하면 얼마? 1 제곱하면 1이죠. 그 다음에 2의 제곱하면 얼마? 2의 제곱하면 1이죠. 그 다음에 3의 제곱도 얼마 되죠? 3의 제곱은 2가 되지. 3의 제곱은 9니까 7에 대해서 2가 되잖아요.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4의 제곱은 얼마? 4의 제곱은 16, 2가 되죠. 그 다음에 5의 제곱은 얼마가 되죠? 25, 4가 되나요? 4가 돼요. 그 다음에 6의 제곱은 36, 1 나오죠. 그래서 해가 있는 경우와 해가 없는 경우를 이제 찾아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제곱에서 1 되는 경우, 그러니까 2의 세제곱은 이제 8이니까 1 되었어요. 3의 세제곱은 27이니까 뭐지? 27은 안 되죠? 27. 얘는 마이너스 1네. 4의 세제곱은 여기다가 4 곱하니까 1 되죠. 5의 세제곱은 여기다가 5 곱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1 되죠. 6의 세제곱은 여기도 마이너스 1 되죠.
1의 세제곱은 얼마 돼? 1 되죠. 그래서 얘가 세제곱에서 1 되는 수, 세제곱에서 1 되는 수야. 그러니까 1과 2와 그 다음에 4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죠? 얘는 x제곱은 1 되는 해는 1 되는 해, 그 다음에 x제곱에서 1 되는 해, 얘는 이제 해가 있다는 거. x제곱에서 얘가 2 되는 해, 얘도 있는 거죠. 2 되는 해. 그 다음에 x제곱에서 다시 오일러 기준으로 해서 얘를 이제 판단했어요. 그래서 얘를 판단했더니 여기서 두 가지 나왔지. 1과 2와 4가 있고 그 다음에 3과 5와 6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A의 세제곱이 이제 1 되는 게 있고 마이너스 1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때의 해가 x 제곱의 값이 1 되고 2 되고 4 되는 애들은 해가 있는 거고, x의 제곱이 3이 되고 그 다음에 5가 되고 6이 되는 것은 이런 방정식은 해가 없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해가 없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는 해가 있다, 이런 경우는 해가 없다. 그때의 A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x의 제곱이 법 19에 대해서 이제 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체 A에 대해서 2에 19-1 나누기 2, 이 값이 얼마인지가 중요하죠. 2에 얘는 18에서 9제곱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법 19에 대해서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죠. 얘를 알아야 돼. 그래서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4제곱은 마이너스 3이에요. 그죠? 그래서 2의 4제곱에서 2의 6제곱은 얼마죠? 6제곱은 4제곱 마이너스 12가 되고 마이너스 12는 얘는 마이너스 7인가요? 마이너스 7 되는 7 되죠. 이렇게 됐어요. 2의 제곱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2의 세제곱은 8이죠. 8. 그래서 2의 세제곱은 8이니까 2의 9제곱이 얼마 돼? 56이 되죠. 56은 38, 19로 하면 57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되니까 얘는 이러한 모양이 되니까 얘는 해를 갖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가 해를 갖는다, 갖지 않는다를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x의 제곱에 법 19에 대해서 얘가 이 이항 합동식은 해를 갖는가 갖지 않는가를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4의 9제곱은 얼마냐고 묻는 거예요. 4의 9제곱은 사실 얼마죠? 2의 9제곱 전체의 제곱과 같죠. 그래서 제가 1대자 위에 계산해 놨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다? 이런 경우는 얘가 해를 가지니까 해가 두 개는 x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있는 거죠. 얘는. 그래서 해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는 2, 하나는 17 이렇게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해가 있다 없다를 알 수 있는 그러한 규준이 있어요. 그래서 뭐를 판단하라고? 오른쪽에 있는 이 값.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값에 대해서 이 값을 계산하라는 뜻이야. 그래서 얘가 1이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이항 합동식이 해를 갖는다 갖지 않는다를 판단하는 거죠. 계산이 그러네요. 자, 계속 이어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서 이제 오늘은 좀 특별한 거, 그래서 위수로 출발할게요. 위수라 그래요. 요즘에는 다른 말로 쓰기도 하던데, 그래서 오드라 그러고 얘는 법 M에 대해서 A의 위수가 이렇게 했어요. 위수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A와 M이 서로 소해요. 이럴 때 A의 파이의 M 제곱은 1인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됨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A의 거듭 제곱이 1 되는 사람이 1 되는 값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존재하니까 이것보다 더 작은 값에서 혹은 다른 값에서 존재하는 그런 값이 있다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의 형태를 이제 A의 R 제곱은 1 되는 최소의 값이에요. 물론 이제 최소가 파임으로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최소의 값, 최소의 양수, 최소원이 존재해서 얘를 이제 위수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A의 법 M에 관한 위수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A의 법 M에 관한 위수라고 부르면 A를 몇 제곱하면 1 되느냐? 그때 최소값은 누구냐? 이런 뜻이야. 예를 들어서 법이 7을 하자. 그러면 알고 있는 것은 이제 2의 6제곱은 1인지 알고 있어요. 오일로 정리해서 얘가 이렇게 되는지 알고 있잖아. 얘는 이렇게 되는지 이미 알고 있어. 그런데 2의 세제곱도 1 되잖아요. 그래서 2의 세제곱도 1 되는 2의 거듭제곱이 7 되는 애들 중에서 제일 작은 게 누구라고? 3이라고. 그래서 그렇다 이거.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기하자? 이것은 법 7에 관해서 2의 위수가 얼마다? 3이다. 2의 위수가 법 7에 관해서 2의 위수가 얘는 3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위수라는 거예요. 위수, 오드라고 불러요. 이러한 형태. 그래서 이제 하나씩 다시 가보죠. 이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A와 M이 서로 소이고 B와 M도 서로 소야. 이렇게 되면 첫 번째 A, B가 합동이면 A에 대해서 A의 위수와 B의 위수는 같아. 그냥 기본으로. 두 번째 A가 1이면 1의 값은 얼마니까? 1의 1제곱은 그죠? 그래서 1의 1제곱은 1이니까 얘는 이렇다는 거지. 그래서 위수가 이렇다는 거. 위수의 성질 그렇게 보죠. 세 번째로 위수가 만약에 법 M에 대해서 A의 위수가 R이면 A의 I 제곱이 1이 된다면 I는 R의 배수야. 얘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되죠. 얘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얘를 이제 한번 볼까요? 보죠. I가 R의 Q 더하기 어떤 T 값이라고 T의 값이 배수 아니면 이렇게 해서 R로 나누어서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럼 A의 I 제곱이니까 RQ 제곱 곱하기 A의 T 제곱이 1이 됐는데 A의 R 제곱은 원래 1이었으니까 A의 T의 제곱이 1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위수라는 말은 거듭제곱해서 1 되는 제일 작은 값인데 지금 R보다 더 작은 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모순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T는 얼마나고 T는 0이라서 그래서 I는 RQ가 돼요. 그래서 R은 I를 나눈다 이런 뜻이야. 거듭제곱해서 이렇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이런 성질을 다 외우셔야 돼요. 중요한 성질들은 가급적 다 외우죠. 그 다음에 위수는 phi m의 약수야. 왜냐하면 R의 A의 phi m 값은 뭐라 했으니까 얘는 항상 뭐가 되니까 1 되니까. 그래서 얘는 1이니까 A의 R 제곱 위수의 성질에서 어떻다고 했으니까 이렇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위의 성질에서 이렇게 되겠단 말이에요. 위의 성질에서 이렇게 됐어요. R은 phi m의 약수야. 중요한 성질이죠. 다섯 번째로 A의 I 제곱과 그 다음에 A의 J 제곱이 만약에
같다면 이것은 같으면 I-J는 R의 배수이고 그 말은 I와 J는 법 R에 대해서는 이제 같은 거죠. 이렇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의 0제곱, 그 다음에 A의 1제곱, A의 제곱 이렇게 해서 A의 R-1제곱. 이 안에서는 어느 둘도 서로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모두 다 서로 다른 값들이야. 이 안에서 같다면 다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위수의 성질인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되게 뭐 이렇게 답답해 보이려나?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다 이거예요. 사에 대해서 볼까요? 그래서 법을 이제 이번에는 법을 구라고 한번 볼게요. 예제를 들고 다음에 다시 위수에 대해 설명하더라도 오늘 이제 소개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파이의 9는 파이의 3의 세제곱이 되고 얘는 3의 제곱이 되고 얘는 3의 제곱 빼기 3이라서 얘가 6이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4와 9는 서로 수니까 최소한 4의 6제곱은 이제 1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죠. 1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4의 위수가 6인지 아닌지는 모르니까 6의 약수들 4는 이제 4의 1은 4 그대로 그 다음에 4의 제곱은 16이니까 마이너스 2죠. 그래서 8이에요. 그죠? 4의 16이니까 7대나 그죠? 7대 4의 제곱은 그 다음에 4의 세제곱은 28이니까 1된다 그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위수가 있다면 위수가 존재한다면 걔는 뭐라고? phi 그래서 6의 약수이니까 1, 2, 3, 6 중에서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3일 때 되니까 얘는 9에 대한 4의 위수를 말하고 4의 위수는 3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법 M에 대해서 A의 위수가 R이면 첫 번째로 A의 K제곱의 위수는 누구냐? A의 K제곱 위수는 이것은 R 나누기 K와 R의 최대 공약수이래요. 얘는 이제 조금 증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네. 얘를 볼까요? K는 D의 K 프라임이랄까? R은 D의 R 프라임이라 하죠. 이때 K와 R의 최대 공약수가 D라고 할까요?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A의 K제곱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R 나누기 D를 볼까? R 나누기 D가 얼마죠? R 프라임이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R 프라임을 해보자. 그래서 얘는 누구죠? A의 K는 D의 K 프라임, 그 다음에 R 프라임이 없으니까 얘는 A의 R 제곱의 K 프라임이 되고 얘는 이제 위수가 됐으니까 얘가 1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서 얘가 위수가 됨을 보였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A의 K 제곱에서 S가 존재한대요. 이렇게 되는 S가 존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A의 KS는 1 되거든요. 그러면 KS는 R의 배수가 되죠. R은 누구죠? D의 R 프라임이죠. K는 누구죠? D의 K 프라임의 S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R 프라임은 K 프라임의 S가 되는데 K 프라임과 R 프라임이 서로 서로라서 R 프라임이 S를 나눠야 되죠. R 프라임이 S를 나눠야 돼요. 얘가 누군데요? 얘가 지금 R 프라임인데 그래서
R 프라임이 S보다는 더 작은 값이에요. 그래서 A의 K 제곱의 법 M에 대해서의 위수는 얼마라고? 얘는 R을 K와 R의 최대 공약수로 나눈 값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됐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 다 왔어요. 뭐 결론만 나중에는 이제 결론만 알면 되겠지만, 그래서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에서 A의 K 제곱의 수가 R인 그러한 애들은 누구라고? 이렇게 되는 그러한 값들은 전부 다 K와 R이 모인 거, 서로 소인 A의 K에 대해서 A의 K, 얘의 위수는 전부 다 얼마죠? R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A의 제곱, A의 1 이렇게 와서 A의 R-1제곱이 있어요. 이 중에서 위수가 R인 건 누구라고? 얘는 파이의 R 이렇게 있어요. R과 K가 서로 소임으로 다르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된 거예요. 복잡해요. 자, 마지막 예제를 드릴게요. 법이 예를 들어서 7을 하자. 그러면 이제 파이 M 값은 얼마니까? M 값은 6이니까. 그래서 이 형태에 대해서 이제 볼까요? 한번 3을 볼까요? 3을 대해서 3의 1은 뭐야? 3이 되고 3의 제곱은 7에 대해서니까 이제 2예요. 3의 세제곱은 6이 됐죠. 그 다음에 3의 4제곱은 4예요. 그 다음에 3의 5제곱은 얘는 5예요. 3의 6제곱은 3, 15, 15는 1 되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3의 1제곱, 3의 제곱, 3의 세제곱, 그 다음에 3의 4제곱, 3의 5제곱, 그 다음에 3의 6제곱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의 위수가 6인 3에 대해서의 위수는 얼마죠? 3에 대해서 위수. 그러니까 7에 대한 3의 위수는 사실은 6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수가 6인 것은 이 안에서는 3의 K 제곱의 모양인데 이 안에서는 몇 개 있다고? 파이에 6개 있다고요. 파이 6개. 그래서 파이 6개가 누구죠? 얘는 파이의 2, 3과 같고 이 값은 파이의 2 곱하기 파이의 3과 같고 파이 2는 1이고 파이 3은 2인 거죠. 그래서 얘가 2란 말이에요. 위수가 6인 건 누가 있었어요? 2개 있어요. 2개. 이 안에 몇 개 있다고? 2개. 그래서 얘와 이건 3의 3일 때와 그 다음에 3의 5제곱이었죠. 그래서 5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5는 6과 서로소. 6과 서로소인 거. 얘는 서로소 아니잖아. 서로소 아니죠. 서로소 아니지. 얘는 1이거든요. 그래서 6과 서로소인 것들은 이제 위수가 뭐다? 위수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K와 R이 서로소이면 AK의 값은 위수가 얼마다? 위수가 R이다 이런 뜻이야. 그렇게 정리가 되죠. 위수에 대한 얘기는 다음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 지금 이런 내용을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몇 개를 연습을 하고 자꾸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 볼 수 있어가지고 다음에도 예제를 들면서 제가 할게요.